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친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송티입니다. 네, 오늘은 슬기로운 수험생활 시리즈라고 해서 나의 강점, 나의 약점,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강점인지 무엇이 약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제가 상위권 수험생들, 최상위권 수험생들을 만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상위권 수험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3가지 유형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공부가 능숙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사고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부라고 하는 과목을 잘하는 사람. 특히 요즘에 메타인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메타인지가 뛰어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번 중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1, 2, 3번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잡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 무언가 개념을 배웠을 때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뭔가 독학서로 하기에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 배웠을 때는 옆에서 누군가가 친절하게 하나씩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배우고 나면 그것을 스펀지처럼 잘 흡수를 해서 스스로 반복이 가능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주로 내신에 강한 친구들입니다. 한 번 알려주면 딱 알아듣고 쫙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의 강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을 볼 때는 수업 때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왜 도대체 수업 시간에 자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지?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요 1번 유형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어떤 과목이든 일단 기본적인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배우긴 하더라도 그 배우는 걸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말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문맥이 모두 다 이해가 됐을 때 이 개념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전체적인 숲을 다 보여줘야 라고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 친구들의 단점은 뭐냐면 자기의 방식을 고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걸 받아들이는 걸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풀었어요. 그러면 자기 풀이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푼 풀이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저거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잘 받아들이질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 유형 암기에 되게 취약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암기로 뚫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고의 유연성이 매우 낮아져요. 그래서 내신식 사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는 이게 잘 통하는데 수능에서는 정작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조금만 문제가 비틀리거나 아니면 조금만 뭐 숫자가 바뀐다든가 풀이 방법이 바뀌기만 해도 덜컥 손을 막 못 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선생님이 필요하냐면 본인의 사고를 넓혀줄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옆에서 개념을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넓힐 수 있도록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친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우리가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재능충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요. 쫙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1번에 더 가까웠고요. 2번은 아니라서 2번 친구들을 정말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들의 특징은 개념은 독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독학서를 봤을 때 한 번에 잘 이해가 잘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스킬이 잘 없어요. 문제를 푸는 스킬이 없어서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누군가 옆에서 알려주면 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특성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목고 출신이거나 영재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수능을 망했다는 뭐냐면
빨리 못 풀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손을 못 댔다가 아니고 이거를 빨리 푸는 방법을 몰라서 수능을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빨리 푸는 방법만 익히면 금방 성적이 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나에게는 당연한데 남한테는 안 당연해. 이거죠. 내 풀이를 설명을 해줬는데 친구가 이해를 못해요. 나는 이 문제 한 3줄, 4줄 정도에 풀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종이 한 페이지를 걸쳐가며 풀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국어를 공부했는데 영어 성적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영어의 문제는 뭐 단어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해석을 잘 못하거나 문장을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국어를 공부하면 영어도 같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에게서 배운다는 건 뭘 배워도 뭔가 새롭다?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아요. 배운다는 건 내가 아는 건데 그걸 꺼내는 방법을 익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데도 문제가 없고 자기가 머리가 좋다 보니까 자기만의 방식도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이 친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좋은 문제고 쉬운 문제는 나쁜 문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문제는 어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도 N제에 집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문학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공감이 안 됐나 봐. 감정에. 그러니까 시를 특히 소설보다 시를 훨씬 더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시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슬프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안 슬프대. 그러면 자기가 안 슬프면 그 사람도 안 슬픈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딱 짤 하나로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왜 모르지? 나는 아는데?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 친구들의 문제점이라고 해볼까요? 뭔가 이제 비문학 지문같이 자신을 통제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배움을 갈구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자.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공부를 자기주도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문장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뭔가 요약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약하는 연습.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부라는 과목을 잘하는 사람,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 이 친구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공부 변태. 공부 변태들이 이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어요 라는 친구들. 그러니까 특정 과목이 재밌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과목이 재밌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단원을 왜 공부하는지,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를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자신에게 완벽히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재구성을 많이 해요. 재구성, 재해석을 많이 해요. 남이 정리해 준다는 건 내가 정리한 거랑 남이 정리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리를 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공부가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쉽게 또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말을 많이 바꿔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노트를 보면 뭔가 글자 그대로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기호로 무언가 노트가 많이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푼다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왜 그렇게 풀어야 하는지가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보면 미분을 했다라고 보면 여기서 왜 미분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이 3번 유형에 해당할 친구들이에요. 근데 1번 친구들은 당연히 미분한 유형이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러면 사고가 조금만 비틀리면 어려워지는데 3번 친구들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풀어야 하는지가 납득이 되어야 풀기 때문에 사고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에서도 좀 더 강점을 둘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 뭐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걸 완벽히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 친구들은 뭔가 남이 정리를 해줄 때 좀 더 빠르게 잘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잘 보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4C3이라고 적어놨거든요.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이 4가지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잘 하면 수능을 잘 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노력 필요해요. 당연히. 이때 이 노력이라는 건 학습량, 그리고 얼마나 집중해서 학습했는지, 그리고 생활 습관,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거 안 한 친구들, 그리고 이 방해 요소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친구들. 두 번째는 전략이에요. 학습 방향을 설계하고 과목별 밸런스를 맞추고 시험 운영 전략을 어떻게 하고 이런 스트래터지, 전략이라는 게 거의 완벽했던 친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능이에요. 두뇌, 체력, 그 다음에 과거에 학습된 이력. 영재고, 과거, 자사고 이런 출신들은 미리 막 선행학습 이런 걸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거의 학습 이력이 수능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운인 것 같아요. 실수, 컨디션, 시험장 환경, 찍기 성공. 1구 수능 만점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터뷰 보면 생투 찍어서 맞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저는 찍기 운이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찍기를 딱 해서 성공을 했을 때 수능을 잘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4C3, 이 4개 중에서 최소한 한 3개는 있어야 수능을 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번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 중에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리고 이것 중에서 무엇을 더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건 저의 좌우명입니다. Do your best, then you'll be the best.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최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땀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 질문 있으시다면 메디친의 커뮤니티로 오세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멘토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주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